93번? 그 다음에 응? 어디? 102. 그 다음에 됐어요? 최고 차항 계수가 1이고 F0, F2보다 작고요. 4차 함수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요 관계식을 만족하고요. 얘가 1,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세 개다라고 할 때 fx의 극대값 구하라 그런 거야. 자, 일단 뭐 요거는 이 조건은 뭐 그냥 f0는 f2보다 작다. 그냥 요거는 함수 값에 대한 관계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조건. 요 두 번째 조건은 x 개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대칭의 현상을 나타내는 조건식이야. 근데 뭐의 대칭이냐? 이 가로 안에 거 더해서 나누기 이해해봐. 항상 대칭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성질이 있어. 어떤 대칭축이다 그러면 이렇게 걷을 때 여기 수직 이등분 되잖아. 그래서 중점을 알아보는 거야. 중점. 그래서 얘는 더해서 나누기 이하면 2지. 그러니까 이 fx는 함수 fx는 x는 2라는 y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해 대칭이야. 에 대해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를 잘 살려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얘는 y는 f 절대값 x 그래프와 y는 1이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다라는 얘기야. 했을 때 fx는 4차야. 4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고 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게 되면 미정계수가 4개나 발생이 돼버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조건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4개를 구한다는 건 좀 힘들겠지.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살려서 미정계수를 줄일 수 있는 식의 형태의 표현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야. 이게 4차거든. 4차항의 개수가 4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양수잖아. 그럼 4차 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W 개형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세 가지의 개형의 형태가 있어.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얘는 이런 개형이면은 사실 2차 함수하고의 모양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딱 대칭이다 그러면 x는 2에 대해 대칭의 성질을 띌 수 있죠. 근데 얘는 안 되죠. 대칭이 안 되죠. 얘는 될 수 있어요.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서 여기 극대값짜리 있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대칭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냐라는 구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구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것도 조건이 더 있단다. 저거는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줬었는데 뭐냐면 x쪽에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일단 절대값을 지운 fx 개형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x축의 양의 부분만 그린 후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x축의 양의 부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y는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그래프 개형이 돼요. 자, 그러면
y는 1이란 직선은 뭐 됐고 만나는 점이 3개가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4차 함수가 이런 개형이었다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뭐 x축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뭐 상관이 없고 그러면 절대값 x 이 그래프는 얘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 맞죠? 자, 여기에다가 y는 1이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그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이 자리가 y는 1이다 그러면 교점은 3개가 생기므로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얘는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fx의 무슨 값 물어봤어? 극대값 물어봤지. 그러면 이런 개형이면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야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지? 일단 상황은 그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래. 자, 그러면 fx는 일단 이런 개형이다. 이런 개형이다. 라는 건데 얘를 x는 2의 대칭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뭐 극대극소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x축 위에서 그려야 될지 아래에서 그려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개형이 이렇게 돼 있어. 항상 4차 함수 개형이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 y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극소값이. 왜냐하면 x는 뭐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 대칭해야 되니까. 이 반의 해석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y축은 대강 뭐 2보다 작은 이쪽에 있잖아. x가 0의 자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디 있는지는 판단을 못 하겠어. 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절대값 x 요거 그래프 그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지? 요거 대칭. 뭐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생기게 하려면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 위에다 그릴 수도 없지. 교점 3개가 생기는 케이스는. 자,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판단으로 이제 문제에 대한 식을, 그러니까 fx에 대한 식을 일단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이 fx는 4차입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식을 뭐 설정을 해야 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니? y는 fx가 무슨 축? y축의 대칭, x는 0의 대칭이란 뜻이지. 그럼 만약에 이와 같은 조건식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2차 함수이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 2차 함수이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표현해? 짝수 차수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x제곱 플러스 뭐 a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야 되지. 맞죠? 4차 함수이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짝수 차수의 항만 있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가 0 더하기 0 이렇게 0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x는 0의 대칭인 식은 이와 같이 2차일 경우 4차일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미정계수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얘는 뭐의 대칭이야? 2의 대칭이지. 그러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은 이 4차 함수 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x- 요거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되게 돼? 얘도 만약에 x2의 대칭이다.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a 하면 아래로 불러? 요거 x는 2라는 꼭지점 x의 좌표 대칭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러면 미정계수는 a, b 두 개의 변수로 줄어들잖아. 그래서 fx를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b 하게 되면 미정계수는 줄어들어. 이 식의 표현이 바로 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y는 1이라는 직선하고 교점이 3개가 생겨야 돼. 그래? 그러면 y는 1이라는 직선과 교점이 3개가 생기는 경우는 이 y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이 4차 함수의 무슨 값짜리야? 극소값짜리죠. 극소값짜리입니다. 그쵸? 그러면 x는 2의 자리는 무슨 자리? 극대값짜리예요. 극대값짜리. 맞아요? 아니면 교점이 3개가 생기는 개형이 될 수가 없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B를 구하기 위한 조건식을 마련해야 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x, 이 4차 함수가 x는 2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소값짜리 떨어진 거리와 여기에서 극소값짜리 떨어진 거리는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0이잖아, x가. 그럼 얘는 0일 때 함수값 1입니다. 0,1이에요.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에요? 떨어진 간격이 똑같이 해야지 대칭이잖아.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4,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4,1 또는 0,1 이렇게 지나고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x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일단 4 대입하면 2에 4제곱이니까 16 플러스 얘 2, 4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a, b의 관계식 하나 만들 수가 있어.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4의 자리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지. 당연히 0이 돼야 돼. 그리고 x가 2인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 돼야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를 이 식을 미분해 볼게. f'x는 4 곱하기 x-2의 세제곱 플러스 2a 곱하기 x-1 이렇게 되고 f'4는 4 대입하면 요거 2의 세제곱 8 그래서 32 플러스 4 대입하면 2, 4a 얘가 얼마야 된다? 얘가 0이어야 된다 이거고. 그래서 a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8이다 라는 얘기고. a가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32 넘겨서 b는 얼마? 마이너스 32 넘기면 32죠. 그럼 77이 되고요. 그러면 식 fx는 그러므로 식 fx는 x-2의 4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17. 무슨 값 구하랬어? 극대값. 극대값은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지. 그래서 f2의 함수값 계산하면 이거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17. 이게 극대값이다라는 얘기야.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구나. 이런 거는 이 문제를 풀든 안 풀든 간에 표현하는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표현법의 하나야. 그다음에 애기 번에 세훈이 너 잠을 몇 시간 잔 거야? 화요일 날 말이야. 당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9시 넘어가지고 하루를 넘겨달까요? 그날에 아침 6시에 자고 8시에 잤거든. 그러고 나서 약속에서 나갔단 말이야. 나가서 들어와서 문제도 하고 문제도 한다고 아침 30분을 자야 되고 인사를 깨우라 했거든. 쳐서 안 줄까 없어. 원래가 고3 때는 잠이 많을 수밖에 없어. 자도 그 피곤이 안 풀려. 고3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스트레스 받아.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공부를 하는데 성적 잘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어쨌든 피곤해. 내가 쉬지를 못하니까 피곤해. 그래서 졸리는 대로 계속 자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 응? 잠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잠을 그냥 졸리는 대로 피곤한 대로 그냥 잤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 피곤 안 풀려 고3은. 선생님 경험해본 바라도. 그래서 선생님은 그 공부를 수업하러 오기 전에 밥 좀 많이 먹고 오지 마. 적당하게 좀 뭐 에너지 보충한답시고 지금 좀 소식해. 와가지고 수업에 졸지 말고. 너희들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수업에 대한 집중이 돼야지. 수업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는 게 좋잖아.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꼬박 보고 졸다가 하면 졸릴 때 수업 듣는 건 전혀 도움 안 돼. 이건 뭐 어떤 이론을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실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막 졸리면서도 그냥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열심히 듣는 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나름대로 기특하지. 그래도 수업에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이는 거긴 하지만 하는 거니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자기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 졸면서 수업 듣는 건. 차라리 또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방법도 선택했어. 수업 시간에 졸면은 막 수업 하나도 안 들어오지 당연히.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냥 눈을 감아버려. 너무 졸리면. 이 눈꺼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감아버려. 그러면 선생님 때는 지금의 선생님처럼 너희들을 지도해주는 지금의 선생님처럼 이렇게 온화한 선생님들이 아니야. 우리 또 남자 학교이기 때문에 걸리면 죽어 작살나. 나와가지고 뭐 깃방맹이 한 대 맞던가 아니면 빠딴 뭐 엉덩이에 뭐 한 대 맞고 들어가든가 그래야 돼.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는 그런 걸 했어. 왜냐하면 딱 졸고 있잖아.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선생님 보고 지적할 거 아니야. 아무리 학생이 많아도 있잖아. 졸고 있는 애는 선생님 수업하면 다 보여. 선생님 때는 학생 수가 70명이었어 한 반에. 아무리 다 있어도 학생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업하면서 딱 한 바퀴 이게 돌면 다 시야에 들어와. 그럼 졸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겠어? 야 홍진호 일어나 해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하지. 뭐 폭력을 행사하든가 어쨌든가. 차라리 그냥 그러면 잠이 확 깨. 확 달아나. 선생님이 꾸벅꾸벅 눈 감고 졸고 잔다 하더라도 그거를 막 1시간 내내 그 수업을 자는 거 아니잖아. 선생님한테 걸릴 때까지만 자는 거야. 그럼 딱 걸리면 그 긴장감 때문에 잠이 확 달아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잠이 확 달아나니까 잠이 막 쏟아지다가 잠이 딱 달아난 순간 집중력 좋아지지 않니? 머리가 상쾌해지지 않냐? 이거 나 혼자 경험한 거니? 아니니? 그런 경험 안 해봤니? 그지? 그리고 공부할 때 막 새벽녘까지 뭐 공부하면서 막 졸릴 때가 있을 거야. 엄청 졸릴 때. 근데 엄청 졸리다가도 졸다가도 갑자기 잠이 딱 깨지는 경우가 있어. 자기가 막 봐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졸린데도 계속 졸면서 하루 동안 꼬박 새지는 않잖아. 사람이 졸다가 잠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다든가 아니면 순간에 깨든가 이런 거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잠이 딱 깨지는 순간 머리 되게 상쾌해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또 이제 공부하는 효과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 된 얘기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딱 1시 되면 한 12시 되면 이제 잘 시간이야. 1시 되면 오늘 너무 많이 공부한 것 같아. 2시 되면 너무 늦었어. 나 내일 학교 가려면 빨리 일찍 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 때까지 공부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 그냥 별로 졸리지도 않은데 새벽 1시가 됐네. 평상시보다 내가 자는 시간이 늦춰졌네. 취침 시간이 늦었네. 빨리 자야지 하고 침대 들어가서 딱 들어넣어. 근데 잠이 안 와. 멀뚱. 머리 그냥 베자마자 자? 그럼 다행이야. 그러면 숙면을 취해.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 별로 졸리지도 않은데 2시, 3시 되면 자야겠다라는 어떤 의무가 이런 게 생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어가면 잠이 안 와. 그러다가 허튼 짓해. 핸드폰 스마트 만든다든가 이러다가 그냥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뭐 세다가 그렇게 억지로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면 몸도 찌뿌둥하고 잠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싸리 잠을 줄이는 방법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야.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그냥 정말 피곤하게 만든 몸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잠이 들면 한 2시간, 3시간만 자도 쫙 피곤이 풀려. 숙면을 취하면. 근데 잠자면서 온갖 개꿈 다 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곤해. 원래 제대로 숙면 취하면 꿈 안 꿔. 미안하다. 이런 안 된 얘기 해서. 어쨌든 너희들의 현실이니까 선생님 경험담을 얘기한 거야. 자, 요 P점이요. 요 P점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뜨르르 해서 이게 정사각형 있죠. 그죠? 예, 정사각형. 뭐야 이거? 정사각형이야.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맞지? 그죠? 그래서 얘가 뚜루루 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지? 여기 따라 이 P점 따라서 이렇게 정사각형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다 보면은 언젠가 이 부분하고 이 정사각형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거란 얘기야. 근데 P점은 무조건 곡선을 따라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P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정사각형하고 생긴 이거잖아, 이거. 이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라고 물은 거야. 문제 파악되니? 이건 최대 최소의 활용이에요. 최대 최소의 활용은 되게 쉬워요. 식만 세우면 돼요. 식을 못 세워서 안달인데 이거는 P점이 곡선을 따라 움직인대잖아. 그러면 이 P점 자체는 X좌표, Y좌표가 당연히 미지수죠. 그럼 얘를 X좌표 T라고 놓으면 Y좌표도 같은 문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 대입을 해요. T제곱 플러스 5T. 그럼 이 겹쳐지는 부분의 도형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야, 이거? 직사각형 아니야, 이거? 직사각형? 그럼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데 가로의 길이가 P점 X의 좌표고 세로의 길이는 P점의 Y좌표잖아. 그러니까 얘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를 T의 관계식이니까 ST다라고 표현하면 결국 T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는 건 식이 없는데 식을 만들어서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얘는 원래 최대 최소는 제한 변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한 변역은 있어요. 있는데 활용 문제는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때 제한 변역 신경 안 쓰고 얘기한 대로 그냥 미분 때려서 0으로 하는 t값만 찾으면 돼. 자, 얘를 그냥 미분해. t에 대해서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0t. 자, 이거 0으로 하는 t값 찾을 수 있지. 뭐하고 뭐야? 0 또는 3분의 10이지. 3분의 10일 때야 답이야. 3분의 10을 대입하면 끝난다고. 알았어? 이 자리가 극대값 자리일 거거든. 이렇게 위로 볼록이잖아, 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10이잖아. 여기가 마뿔 마니까 이 개형은 감소, 증가, 감소. 극대값 자리거든. 됐니? 그래서 최대값 맥시멈 m은 s 3분의 10이고 이 3분의 10을 t에다가 대입한 함수값을 얻어내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이 문제를 여기에 관련 유형의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고 그냥 질문 받는 걸로 할까? 오늘 111번에 fx는 3차 함수라고 그랬고 최고 차이 계수 1이라고 그랬고 f2의 최소값 구하라. f2의 최소값? f2가 함수값인데 그거의 최소값? 그럼 f2라고 하는 건 어떤 문자에 관한 변수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거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
뭐 가조건은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F0, x가 0일 때 함수값하고 x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같고 다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모든 실수 x라는 그냥 수학적 표현이야. 이거에 대하여 fx가 언제나 f 프라임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식을 좀 구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식을 구성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야. fx는 3차란다? 근데 이렇게 부등식 관계 있지? 이 부등식의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해라. fx라는 함수가 f'x라는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야. 이 범위에서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함수의 관계로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계로 따지는 것보다는 얘를 fx 마이너스 f'x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라 라는 표현으로 바꾸자. 그러면서 이 fx 마이너스 f'x 얘를 새로운 x에 관한 함수 gx라고 하자 이거고. 그러면 gx는 3차 함수야. 얘가 3차, 얘 2차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자고. fx식을 설정을 하자. 얘는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하자. 얘를 미분한 식은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예요. 자, 나 조건 한번 따져볼게. 나 조건은 f0. f0는 c지. f'0 b지. 그러니까 b하고 c가 같다는 얘기야. 나 조건에 의해서 b하고 c는 같아요. 그럼 뭐 b를 표현하든 c를 표현하든 하게 되면 되죠. 얘를 b로 고쳐서 합시다. 그럼 알았죠? b하고 c가 같아. 그래서 얘는 그냥 b로 할게. 그러면 이제 gx식은 자, 이거에서 이거 뺀 거라고 그랬지? 이거에서 이거 빼봐. 빼면은 x세제곱. 그 다음에 2차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a-3x제곱. 그 다음에 요거 b, 요거 플러스 b-2ax. 자, b는 없어져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얘가 몇 차니? x에 관한 3차지. 3차 함수의 개형 하나, 둘, 뭐 이거나 비슷하니까 두 가지 개형이 있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이 개형이 gx라고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에 있는 극소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쓰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잖아.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이게 있네 참. 요 조건 다시 한번 봐봐. 자, 나 조건에서 x에다 이거 0을 한번 대입해 볼래? 여기다 0 대입하면 f0 마이너스 f'0지. 그런데 얘하고 두 개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지? 그럼 g0는 0이어야 돼. g0는 0 됐어. 이건 뭐 따질 거리가 없네. 됐지? 그 다음에 g-1 있지?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야. 알았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gx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시작점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얘는 3a-b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이거야. 얘가. 자, 그래 놓고 뭘 구하라고? FE의 최소값? 그럼 FE는 뭐냐? FE는 여기 X에다 2 대입한 거죠. 여기다 2 대입하면 일단 4A고요. 요거 2B, 3B죠. 그 다음에 얘는 8이에요. 이거의 무슨 값 구하라고요?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소값. 얘를 A에 대해서 정리할까? 요 부등식 갖고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B 최소값. 요거 3A는 B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아. 3A 맞나? 아닌데? 뭐 이상하다. FE 이거 4A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뭐 하나 조건 빠진 것 같은데? G 플라임 제로? G 플라임 X G 플라임 제로? 잠깐만 얘를 GX를 이거 미분하면 G 플라임 X는 3X 제곱 넘기면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마이너스 2A인데 보다 항상 커야 되지. G 플라임 제로 이거 00 대입하면 B 마이너스 2A가 돼. 아닌데. G 플라임 제로 어디서 구하나? G 플라임 제로가 조건이 없는데. 봐봐. 이 GX지 이거 GX. 이 G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서는 언제나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얘가. 근데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GX 그래프는 개형이 뭐 이렇게 된다. 라고 했대. 이거 X에다 0 집어넣어봐. 이거 0이지 이거. 이거 원점 지나지. 원점 지나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만약에 이 자리가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이 제한 범위. 이 범위에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근데 문제는 X가 0일 때 얼마야? 0이잖아. G0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G0는 0이야. 고로 여기에서 제일 낮은 부분 여기 쭉 걷을 때 이게 X축이어야 되지. 여기가 원점이고 이런 개형으로 유지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G 프라임 제로잖아. 얼마야? 0이야 돼. 0. 그래서 얘가 0이야 돼. 그럼 B는 뭐와 같아? B는 2A와 같아. 자, 그래서 B가 2A와 같으니까 얘가 6A지. 그래서 10A
플러스 8이 되고. 맞죠? 플러스 8. 자, 그러면 얘는 A의 범위가, 아까 여기에서는 A의 범위가 이게 3분의, 그러니까 B가 몇 A? 2A. 그럼 얘 넘기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10A 플러스 8. 여기다 10 곱하면은 여기 40이지.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48보다. 그러니까 48이 2가 F2. 무슨 값? 최소값이 되더라, 이게. 됐어?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12번. 못했고. 115번 봐봐. 당면도 수능. 최고 차이 개수가 또 1인 4차 함수야. 가조건 F'0는 0이고 F'2는 16이야. 나 조건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마이너스 무한. 얘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지. 0, K. 얘는 X가 0보다 크고 K보다 작은 범위지. 이거의 부분에서 F'X는 0보다 작다. 감소한다 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기억번에 F'X가 0일 때 열린 구간 0과 얼마? 2 사이에서 0과 2 사이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0과 2 사이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fx가 몇 차 함수라고 그랬니? fx가 몇 차 함수? 4차 함수야. 자, 시계 표현 한번 나타내 볼게. 4차 함수야. 그러면 fx. 근데 f'0일 때 0이고 f'2일 때 얼마라고? 4차 함수인데 생각해봐. 이 가해 조건이 f'0야. 그럼 얘를 미분해봐. 근데 fx의 최고 차이 개수 1이라고 했지. 원래가 fx는 x 4제곱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얘 미분하면 뭐야? 얘 미분하면 4x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3차인데 3차의 개수는 4로 돼야 되지. 그래서 얘를 4x 이렇게 하자고. 그럼 얘는 2n 3차야. 3차인데 x가 0일 때 0이야. 그러니까 x라는 인수를 갖게 되잖아. 그리고 또 얘는 또 다른 인수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라 하자 이거지. 라 하자. 이렇게. 그치? 그래서 f'x의 3차항의 개수는 왜 4인지 그건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이게 f'x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fx가 아니라 f'x에 대해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야. 근데 얘는 이 구간, 즉 얘를 개형을 그리려고 하는데 얘는 일단 원점 지나요. 얘는 0,0, 0,0 지나요. 그리고 2일 때 16입니다. 2일 때 저기가 있어요. 여기 16, 여기 이렇게 요점 지나요. 그리고 얘는 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음이야.
음이니까 이 F'X는 X축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0과 K 사이에서도 음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라. 얘는 이 점을 지나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원래가 여기가 이렇게 0, 2 이렇게 있으면 이게 3차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 사실은 여기. 여기가 2,16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되면 F'X가 X축 위에 있으니까 F'X는 양이 돼버려. 근데 얘는 음이야 된다잖아. 0과 양수, 어떤 양수 사이에서.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 여기를 지나가게. 어? 그러면 이 자리가 F'X의 무슨 근자리야? 이중근 자리가 돼버리지? 무슨 자리? 이중근 자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중근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X는 0이 이중근이에요. 그래서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X-P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1차식 하나 더. 그럼 P를 구할 수가 있어. 몇 콤마 몇 지나니까? 2,16을 지나니까. 그래서 F'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2-P 얘가 16이야. 그러면 2-P는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P는 1이 되는 거야. P가 1이 되면 이제 F'X는 4X 제곱 X-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1이에요. 이 자리가 1. 됐어? 그럼 이 자리가 1이면 여기에서 K는 바로 1이 되는 거지. 0과 K 사이에서 음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물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기억번. F'X는 0과 2 사이에서 한 개 실근을 갖느냐? 실근의 개수는 뭐지? 이거를 0으로 하는, 이거를 0으로. 이거는 X축과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지. 0과 2 사이에서 X축과의 교점 생기잖아. 그러니까 기억번 참이죠. 자, 지금번.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봐봐. 이게 F'X야. 증감을 알려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양이니까 요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극소값 가져 안 가져? 극소값 안 갔지? 얘는 4차 함수거든 Fx는 극소값을 안 가져요. 극대값을 안 가져요. 극대값을. 극소값만 가져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거짓이죠. 얘는 y는 fx라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f0가 0이래. f0가 0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x가 0의 자리. 요 자리가 0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fx가. 이게 0이면 자, 요 자리가 뭐야? 요 자리 1이지, 1일 때. 이게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이게 어디서 나오지? 적분까지 해야 되나? 적분까지 하면 이 문제는 날라가야 되는데 어쩌나? 적분을 해야 되네. 적분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fx는 이거 함수값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극소값 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언제나 여기 극소값보다 위에 있잖아. 극소값을 알아내려면 우리는 F'X의 식을 알고 있잖아. F'X의 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이거 fx 구해보자. fx는 어떻게 구하지? 얘 적분해야지.
얘 적분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란 전제하에 x 4제곱 마이너스 요거 3분의 4 x 세제곱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붙여야 돼. 적분상 c를 붙여야 되는데 얘가 몇 콤마 몇 지나? 0,0 지난다고 그랬잖아. 00 대입하면 c는 0이지. c는 0이야. 그러면 이제 요 극소값 자리 x가 얼마인 자리? 1의 자리.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fx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은 쪽에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얘도 참이야. 됐지? 자, 이게 작년도 쓰는 문제야.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하면 원래가 fx가 4차라고 했으니까 fx식을 통해서 먼저 접근이 이루어지긴 맞는데 주어진 가해 조건을 보니까 fx가 아닌 f'x에 대한 함수값을 얘기해주고 있다 보니까 얘를 f'x에 관한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본 거야. 뭐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발견이지. 관찰이에서 발견하고 추론하고 결정한 건데 그러면 f'x 일단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보니까 항상 최고차 일단은 주어진 다항함수가 얘기가 나오면 걔의 최고차 수가 몇 차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돼야 돼. 근데 얘는 미분하기 때문에 얘가 개수가 4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조건은 x라는 인수를 갖는 조건이 되고 나머지 얘는 뭐 0이 되는 조건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1차 인수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밑에 있는 조건을 살펴보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했을 때 그래프를 뭐 이렇게 fx는 f'x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0,0을 지나. 그런데 요 2,16도 지나요. 그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 부분에서 x가 0보다 크고 양수인 k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는 음수니까 이 그래프는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얘가 올라가려다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래프가 된다. 그렇지만 언제나 2,16은 무조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스쳐 x축하고 그러니까 요 x는 0의 자리는 바로 무슨 근일 수밖에 없다? 이중근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1차인 수만 남는데 1차인 수는 이제 이 조건을 통해서 구해낸 거고 그래서 f'x의 식이 완성된 거고 그래서 f'x의 식이 완성됐으면 적분해서 fx의 식을 구할 수 있고 조건도 주어졌으니까 됐지? 20번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그 121번은 요거는 좀 팁으로 얘기해 줄게요. 이게 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형태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요. 가 조건이 임의실수 x, y에 대하여 fx-y는 fx는 x는 a에서 극대값 같고 b에서 극소값 갖는다. 극대극소 가지니까 일단 f'(a) 그 다음 f'(b) 이게 다 0이 되는 자리야. 그지? 극대극소 갖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이러한 형태로 xy가 다 변수로 쓰여진 방정식인데 이런 방정식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그래. 이 함수 방정식을 통해서 f'x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건 교과과정 외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 써 그냥 편미분법을 이용하는 거야. 자, 편미분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쓰인 x, y는 둘 다 변수야. 둘 다 변수야.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무조건 x, y다 일단 0부터 대입해. 자, 0 대입하면 좌변 f0예요. 이거 다 f0죠. f0 이거 0이죠. 그러면 얘 0이니까 f0는 0이다라는 이 조건 하나 마련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얘를 y만 변수로 봐라. y에 대해서 미분해.
이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 뜻이야. 그럼 y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는 x는 상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편을 드는 거야. 편 미분법. x도 y도 둘 다 변수야. 근데 y편을 든 거야, 현재. 근데 사실은 y편 든 거 같은데 나중엔 반전이 있다. 그러면 얘는 x만 갖고 있으면 x는 상수니까 미분 때리면 제로야. 그럼 얘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y인데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마이너스 1 합성함수 추가해 줘야 되죠. 얘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y가 되고요. 얘는 곱의 미분을 쓰면 되죠. 곱의 미분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이걸 전개해서 이거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각각 y에 대해 미분하면 얘는 플러스 x제곱, 얘는 마이너스 2xy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y의 자리에다 0을 대입해. y 자리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 0이죠. 그래서 플러스 x제곱 되고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제로 마이너스 x제곱이 돼. 그러면 f 프라임 제로 8이거든. 8이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 되고 완성. 얘는 위로 볼록힌 2차 함수. 여기 x축의 교점은 마이너스 2루트 2한다. 마니까 fx의 경우 감소, 증가, 감소. 요 자리가 극, 요 자리가 극대가 되겠지. 무슨 값 구하라고 그랬어? 극대극소 나타낸 x의 값. 그러니까 얘 제곱, 제곱의 합이니까 8, 8, 16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간단해. 속도와 가속도 얘기인데 일단 이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야. 물체가 이제 얘 물체 운동 관계야. 물체 운동 관계. 근데 무조건 수직선상에서 일단 운동이야. 그러면 이 수직선상에서 t가 여기인데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 그러니까 물체 운동 관계니까 당연히 시간이 가져가 된다. 시간이. 근데 시간은 무조건 양이다. 시간은 의미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t의 양의 범위에서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처음 시간, 여기가 x0, 처음 위치라고 하자. 처음 위치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얘가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데 뭐 양의 방향으로 t가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써 뭐 얘는 순간순간 이 지점에서의 물체의 움직임, 속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이 운동 관계를 이 좌표 평면상에서 갖고 와 가지고 그래프화 시켜서 나타내 보면 이런 거야. 여기가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다 가정하자. 여기가 원점이야. 자, 그런데 얘가 시간이 관여가 돼. 얘가 이 x에 이 수직선상에서의 위치 있지, 위치. 얘가 시간 t가 변함에 따라 얘가 위치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시각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관계식을 맺어. 그러면 얘를 여기가 t축이 되고요. 여기를 이제 위치라고 하자. 그럼 이 모양을 재현해서 그리면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갔잖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양의 방향 이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지.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방향이 바뀌지.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다가 음의 부분도 지나지.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그러다 다시 또 여기서 방향이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가 t가 a라고 하고 이 자리는 t가 b라고 하고 이 자리는 t가 뭐 c라고 가정하자고. 아니 그냥 a하고 b 정도만 하자. 그럼 이 자리가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이 자리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x는 ft 그래프야.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 x를 우리는 변이라고 그래요. 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변이에 관한 그래프를 통해서 이 곡선의 접선 있지, 접선.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야 되겠지.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속도야, 속도. 자,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인 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바로 속도라고. 그러면 또 이 똑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가 t축,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 봐봐. t가 a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죠. 여기서의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은 아니잖아. 근데 이 접선이 점점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지. 그러다가 a 부분에서 0이 되지. 그러니까 이 속도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속도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이 자리가 a야. 이거는 처음 0일 때, 시각이 0일 때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고, 그리고 t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가 0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이지, 음. 그러니까 얘는 음이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커지고 있지. 점점 커지잖아, 이렇게. 커지잖아, 이게. 그러다가 b에서 다시 0이 되지.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이 자리가 b가 되는 거야. 0이니까. 그리고 다시 양이니까 뭐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속도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는 0부터 a초까지는 속도가 양이고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죠. 그러면 얘는 결국 변이의 그래프는 거꾸로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개형을 다시 거꾸로 나타내는 거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적분으로 하면 이거의 넓이는 결국 여기에 좌표가 되는 거야. 변이에. 네? 그러면 이 속도를 다시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속도는 이 그래프상에 또 접선의 기울기인 셈이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계속 음이지. 기울기가 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다시 양이지. 자, 그런데 이 속도 있지, 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말은 속도가 0이면 정지하거나,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물체가 움직이다가 섰다는 얘기잖아. 정지하거나 아니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아니, 이때가 속도가 0이야. 이때가 속도가 0이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면서부터 여기가 h, 높이가 제로야.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를 던져 올리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올라가. 그럼 이 자리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지. 그럼 이 지점에서 바로 속도가 0이 되는 거고, 이 지점에서 속도가 0일 때 바로 최고 높이가 되는 거지. 요 정도만 알면 이 단어는 문제 그냥 풀려다. 자, 봐봐. 번에 수직선 이유로 없냐. 이거는 그러니까 변이에요, 변이. t 제곱 마이너스 변이 그래프가 3차함수 개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다 그랬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미분 무조건 때리는 거야. 속도 갖고 따지는 거야, 속도. 자,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12야. 얘가 0일 때. 그 아래로 볼록인 2차. 이거 속도 그래프야. 여기 마이너스 2하고 2지. 그런데 여기 가운데 0인데 t가 음수인 부분은 신경 쓰면 안 돼. t는 시간이야, 시간. 얘들아,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아예 그림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음에서 양, 운동 방향 어디서 바뀌어? 2초일 때 바뀌는 거야, 2초일 때. 알았어? 2초일 때. 그래서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 그때 k 값 구하라 그랬어. 운동 방향이 어느 점에서?
원점에서 운동망이 어느 점에서 원점이라고 하는 건 이 좌표 변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t가 얼마일 때 바뀐다고? t가 2일 때 바뀌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있는 x에 대한 0, t에다가는 2 대입해서 k 값 구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0은 8 마이너스 24 플러스 k. 그래서 k는 16. 이 표현된 문장의 의미만 알면 이 단어는 문제풀이는 간단해. 앞에서 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129번) 안 해도 돼. 뭐 다 봐봐. 문제 다 똑같아. 124번. 124번 뭐라고 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에 대하여 x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t가 a에서 p의 속도가 0이다. 그럼 미분해서 0이 되는 t값 찾으란 얘기야. 간단하지? 그 다음에 128번. 자, 요거는 문제를 이해하는 거야. 이거는 풀이가 중요하지 않아. 문제 봐봐.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직선도로를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방향이 안 바뀌어요. t초 동안 A하고 B가 움직인 걸 각각 미분 가능한 FT, GT. 이건 의미 없어요. 근데 F20, 가해 조건이 F20, G20이래요. 이 말은 T 자리가 20초 후의 거리야.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 출발, A 자동차, B 자동차 똑같이 출발한 거야. 근데 T가 20일 때 20초가 딱 경과하면서 위치가 같아졌어. 여기 T가 20일 때 물체의 위치가 같았다고. 같았는데 나 봐봐. 나는 10초에서 30초. 여기서 시간의 단위는 초, 분, 시. 이거 의미가 없어. 그냥 표현하는 거 그냥 알아서.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F'T는 G'T보다 작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를 미분했잖아. 변이를 미분해. 얘는 속도야. 이건 A 자동차, B 자동차의 속도라고. 그럼 얘가 속도가 빠르다 이거지. 이 시간에는. 그럼 이 시간에는 얘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10초 이후부터는. 10초부터 30초까지는. 그럼 20초일 때 위치가 같아졌지. 그럼 이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일까? 처음에는 누가 빨랐어? 처음 0부터 10초까지 누가 더 빨랐어? A가 빨랐지. A 자동차가 빨랐잖아. 맞아? A 자동차가 빨라. 근데 10초 후부터는 B 자동차가 빠르다 보니까 20초일 때는 A 자동차가 B 자동차를 앞질러 있다가 10초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10초부터 30초까지는 B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20초일 때 딱 똑같은 지점에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앞섰다 이거지. 말 뜻 알겠니? 몇 번이야 그럼? B가 A를 한 번 추월한다 맞지? 이런 거 뭐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넘겨봐. 변화율인데요. 변화율, 물체의 변화율. 물체의 변화율이야. 물체의 변화. 이것도 다 시간이 관여한다. 근데 물체의 변화율은 종류가 3개야.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변화율. 다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면 물체의 길이가 L이다. 그러면 얘는 FT. 시간이 경과한 물체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얘는 넓이. 넓이도 뭐 FT. 부피. 얘도 FT. 이런 T의 관계식으로 다 길이, 넓이, 부피가 T의 관계식으로 표현만 되면 되는 거야. 자, 어떤 얘기냐면 현재 이 고무줄의 길이가 만약에 3cm였다.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매초라는 말을 쓴다. 매초 1cm씩 늘어난다. 그럼 매초 1cm씩이면 T초로 무조건 변형해. 그럼 T초면 뭐야? T초 외에는 T만큼 늘어나겠지. 맞아? 그러면 이 고무줄의 길이는 T초에 얼마가 되냐면 3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알았어? 됐지? 그러면 이때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냐? 미분하는 거야. T에 대해서. 그럼 1이다 이거지. 그리고 순간 변화율. T가 3초일 때 순간 변화율은 얼마냐? 그냥 1이지. 얘는 상수니까. 자, 넓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얘가 계속 파장이 이렇게 원이 생겨. 원이 생긴데 이 파장의 이 반지름이 매초 2씩 늘어난대. 매초. 그럼 t초에는 반지름이 얼마가 돼? 2t가 되겠지. t초에는 반지름이 2t가 돼요. 그럼 그때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느냐? 파이 r 제곱이잖아. 파이 r 제곱. 그럼 r의 자리에다 2t를 대입하면 4t 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넓이의 변화율은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8파이 t가 돼.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됐을 때 순간 변화율 얼마냐?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될 때 순간 변화 t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지? 그러면 얘는 2 대입해가지고 16파이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자, 부피. 자, 이와 같이 풍선이 있어요. 풍선. 현재 반지름 R이 2입니다. 현재 반지름이 2예요. 근데 얘가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매초 반지름이 2씩 늘어난다. 그러면 부피는 뭐냐? 부피는 얘는 9잖아, 9.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맞아? 자, 그런데 t초에는 이 반지름이 얼마로 바뀌냐면 t초에는 처음이 2였어. 근데 2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 R이.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3분의 4 파이 2 플러스 2t의 세제곱이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야. 부피의 변화율. 앞으로 가겠죠? 3. 그러면 4. 요것도 미분하니까 8 파이 2 플러스 2t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10이 됐을 때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냐? 얘가 10이 됐을 때 t 값 얼마야? 4지. 그래서 t에다 4 대입하면 반지름이 10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식만 세우면 돼요. 식만. 됐습니까? 이 단어는 거의 수능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133번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할게. 133번. 문제 뭐냐? 현재 가로 세로 구하고 4야. 직사각형이 있어. 그런데 가로가 매초 0.2, 세로가 0.3씩 늘어난대요. 그러면 t초에는 얼마야? t초에는 가로가 얼마? 0.2. t초에는 9 더하기 0.2t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는 0.3. 4 더하기 0.3t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넓이야. t초 후의 넓이야. 됐어? t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의 변화율 미분해, 미분. 자, 얘는 곱의 미분 쓰면 이거 하면 이거 0.2, 4 플러스 0.3t에다가 플러스 0.3 곱하기 9 플러스 0.2t야. 됐지? 그런데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변화율이야. 정사각형은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아니니? 두 개가? 그럼 같다라고 놓으면 얘 넘어오면 0.1t, 넘어가면은 5잖아. 0.1t가 5가 될 때 t는 얼마야? 50이죠. 맞죠? 그 t에다가 50 대입하면 답이야. 그러니까 아니지? 뭐 앞에 했던 거에 비하면 뭐 됐어. 여기까지 복습들 해와.